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닥쳤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다음 달 2일에 부과 예정인 상호관세 더욱 유예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경한 입장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지난 주말 미국 증시 또다시 이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노출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김 앵커가 새로 앵커이신 지 일주일 됐죠? 네. 어떻습니까? 네, 좀 무거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 상당히 적응해 나가고 또 잘 오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렇게 사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혼돈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미국 증시 상황이 좀 다소 안 좋은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그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닥쳤다 하는 것은 지난 주말에 외신을 통해서 다 아셨을 거로 보이고요. 그 내용을 좀 잠시 말씀드리면 2월달 근원 PCE 물가입니다. 사실 2월 CPI가 좀 안정을 됐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그래서 통화정표의 자태가 되는 2월 근원 PCE가 다소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실제로 보면 2.7에서 2.8%로 전월비는 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FOMC에서 파월이 물가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트랜지토리, 일시적이다. 이 얘기가 좀 엎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이렇게 부의됐고요. 또 한 가지는 소비와 관련해서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별 지표는 3개월 정도 이동평균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3개월 이동평균이 연속해서 하락했으니까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3월 13일 날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닥치면서 블랙 먼데이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재현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2주일 사이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이렇게 덮친 것은 1929년 이후에 처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월가에서 보면 대공황 상황과 비교하는 이러한 그 분석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차원의 이런 보고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상호관세에 종전과 달리 유연성보다는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 마켓워치 전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친 언론을 제어하고는 대부분 다 상호관세를 강하게 밀어붙인다 하는 얘기가 미국의 그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궁금한 것부터 알고 갈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상호관세를 더 세게 밀어붙여라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 세게 밀어붙인다. 어느 정도 강도일까요? 네, 그건 뭐 나봐야 알겠죠. 지금 본인 자신도 지금 미국의 NT 보고서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근간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플렉시빌리티라는 의미를 이렇게 한번 시청자분한테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긍정적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플렉시빌리티는 부정적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역시 예상대로 상호관세 유연성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후자, 부정적 측면으로 이렇게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 상호관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 이 스윙 스테이트의 근로자들이, 제조업 근로자들이 자, 다른 국가들이 이렇게 제로관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일자리를 이렇게 빼앗겼다. 이 사람들한테 해방시켜야 된다 하면 다른 국가들, 원인을 제공하는 국가들은 지옥이 되죠. 이 심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가 상호관세 부과의 4가지 원칙이 마켓워치라든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것을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상 여지가 없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예를 두지 않는다. 세게 밀어붙여라. 그리고 더티, 우리나라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방의 압력을 가하라. 전방의 압력을 가라. 그래서 유연성에 대해서 시청자분한테 대부분 사람이 기대 쪽보다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밀어붙이는데요. 뭐가 목적이 달성됐습니까? 지금 와서 철회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달성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17년에 유행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달인
이게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집권 2기가 되면서 우리 이제 김행국께서는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는 그 전서부터 협상의 기술을 좀 잘 읽어오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선부가 후 협상 방식이 낫죠. 이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선부가 하고 자 조공 바치는 식으로 니네들이 이렇게 와서 굽신 오는 정도에 따라서 풀어주는 게 목적자석에 좋은 거죠. 그게 협상의 기술의 가장 큰 원칙입니다. 이런 것이 지난 주말에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선부가 후 협상. 네네. 알겠습니다. 자, 상호관세 유연성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심리도 크게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경향에서 안전자산 선호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네, 지난 주말에 완전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가운데도 차리티킹이라든가 라이더 딥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자, 아직도 주가가 떨어지는 가운데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시청자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달 소비와 물가지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던 소비와 물가지표는 1월에 비해서는 정도는 약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1월에는 소매 판매가 사실 그 전월 12월에 플러스 0.7에서 마이너스 0.9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죠. 물가도 소비자 물가 3% 진입했습니다. 근데 2월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사실 그에 비해서는 정도가 약하거든요. 근데 상호관세에서 강하게 부각되다 보니까 결국 투자 성향의 대전환 상태에서 그동안 관세 누적에 따른 피로감도 있었고 주가가 떨어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체리핑, 바이 더 딥 얘기했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손실이 발생하니까 이제 투자 성향들이 바뀌고 있다. 어떻게 바뀌느냐? Flight Quality,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죠. 그리고 리조트 리스크, 위험자산 선호 경향입니다. 처음으로 Flight Quality가 리조트 리스크보다 앞서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각종 지표로 보겠습니다. 빅스 지수가 상승하고 CNN의 FEGS가 공포 단계를 추락하고 여기에 대해서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이 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3,000달러 지난 지가 엊그제였습니다. 3,100도 지나서 3,12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4,000달러가 진입하는 게 아니냐. 왜 이렇게 안정자산이 되느냐 하면 똑같은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가운데 리조트 리스크, 위험자산이 높을 때에는 트래피킹, 바이 더 딥 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이트 퀄리티가 리조트 리스크보다 앞설 때는 똑같은 재료가 나왔을 때는 그것을 자 이쁘다 안 이쁘다 할 때 안 이쁘다는 쪽으로 악재로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증시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3월의 물가 지표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자, 3월 지표는 관세 부과가 2월 4일부터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진영에서는 관세에 따른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지만 3월부터는 자 2월 4일 부과 이후에 첫 달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3월 인플레 지표가 지금부터 벌써부터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는요, 미국 증시에 앞서서 열렸던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 영향 정도를 볼 때는 지난 주말에 하루를 좀 갖고 얘기하고 그 이전에는 더 정도가 심했습니다. 미국이 주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지난 주말에. 사실 미국이 3대 지수가 서로 엇갈리긴 했습니다는 대체로 3대 지수의 평균은 한 2% 정도 떨어졌습니다. 금요일에 한국 지수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시아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은 한 평균 0.9%, 아시아 같은 경우는 1% 정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가장 많이 떨어지고 다른 국가도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바로 트럼프의 관세든 이런 정책은 근린금 피파 정책이다 하는 것을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세도 재정 적자를 다른 국가에 전가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통화에 대해서 달러에 대해서 통화가 약세를 하는 것은 무역 적자를 다른 국가에 전가시키고 국채를 10년짜리 발행하는 것도 디폴트 위험을 다른 국가에 전가시키고 미국 채권자에 전가시키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근린 궁핍화 수단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증시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29년 상황이 되고 1930년대 대공황 사학도 지금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그동안 낙관적 기조에서 지난 주말에 그 비교 분석하는 시각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왜냐
1929년 후보 대통령 시절의 상황을 지난 주말에 조선일보인가요? 제가 뭐 좋은 기사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여기가 한국경제신문이라 하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송을 해드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말에 위클리 뉴스에서 사실 다른 신문의 기자긴 하지만 1929년 상황과 지금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 6가지 각도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가면 우리가 과거에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1920년 데자부 상황이 될 거다 하는 상황을 시청자한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비교 분석하는 자료가 조선일보 위클리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지금 인터넷상에 있으니까 그 상황으로 이 답변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다른 국가에 전가시킨다는 것은 세계 경제 입장에서 세계 월드 웰페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최악의 상황이 연출한다. 그래서 대공황과 비교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네네. 관세 부과되면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쭉 보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더 큰 충격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 왜 이렇게 세게 밀어붙이는 겁니까?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김도원의 앵글이라는 부분에서 이 나비 효과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는 그것을 세계 경제 상황과 빗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세에 따라서 타국의 영향을 보통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와 리플 이펙트, 잔물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버터플라이 이펙트는 지구 건너편의 중남미 예측의 이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관세적인 측면에서 보면 관세 부과국 미국이 되겠죠. 그다음에 관세 피해국 한국이 되겠죠. 그래서 버터플라이 이펙트는 관세 부과국인 미국보다 피해국인 한국, 일본, 중국이 더 큰 영향을 받을 때 이걸 버터플라이 이펙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리플 이펙트는 뭐냐?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가장 중심이 풍덩하고 잔물결이 호숫가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적인 현상이죠. 부가국인 미국은 적게 영향을 받고 크게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피해국인 한국이 이게 거꾸로 되겠죠. 부가국인 미국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제대로 설명했는데요. 피해국인 한국과 일본이 사실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관세 부과에 따라서 자국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뭐냐? 결과적으로는 전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나타나야 됩니다. 걸린 군비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 전가향이 끼니까 미국은 피해 정도가 적고 다른 국가는 피해가 커야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나타나는 걸 모습을 보면 앞서도 지난 주말에 미국의 주가는 2% 떨어지고 다른 국가는 1%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볼 때는 피해국 미국보다도 사실 피해국인 한국과 일본보다도 부가국인 미국이 더 큰 손실을 발견하는 잔물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비 효과를 노렸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잔물결 효과가 나타나 보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부에서는 미국이 더 큰 피해를 이렇게 받기 때문에 상호 관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유연성을 좀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유예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기대가 나왔던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미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말 잔물결 효과로 미국이 더 큰 충격이 있다면 다음 달 2일에 예정된 상호관세 유연성이 부과되지 않을 거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연성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인데요. 대부분 다 긍정적 측면으로 상호관세 유연성을 부과한다면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관세 유예 기간을 설정한다든가 또 상호관세 유예폭을 품목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든가 관세를 조정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4월에 산타랠리가 온다 이런 쪽에 얘기하시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발 선프라이 랠리 해서 트럼프가 유연성을 부과하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냐 하는데 이 대목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그러나 갑작스럽게 돌변해서 전혀 예의를 두지 않는다. 이 자막은 지난주 목요일의 자막을 그대로 나온 겁니다. 오히려 폐기됐던 가장 강력한 법안을 손질하고 있다. 그래서 무역법 122조, 그다음에 관세법 330조,
그다음에 1988년 종합무역법, 그리고 1977년에 국가비상법 하는데요. 바로 지난 주말에 앞서 말씀드린 같이 워싱턴 포스트 마켓 워치에서 트럼프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 예를 두지 않겠다 하는 쪽으로 내각 원칙이 나와서 지난주 목요일에 시청자분한테 유연성이 부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오래된 가장 강력한 법안을 손질하고 있다 하는 입장인데요.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종합무역법이 보완되면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4월 15일 날 전후에서 발표하는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도 의외로 세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이 지난 주말에 트럼프가 예를 두지 않겠다. 강경한 입장에서 그런 가능성을 더 높게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세 부과에 따라서 의원님 주가와 경기가 일단 급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이러다가는 피버팅, 즉 스탠스를 바꿀 거 아니냐라는 기회 섞인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두 가지 측면이죠. 그런 시각이 지금 취임 이후에 사실 2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그럴 거라면 지금 관세 부과를 안 했겠죠. 지금 관세를 부과한 지 2월 4일부터 친다면 두 달이 채 안 됐죠. 근데 그런 심리라면 관세 부과를 안 하죠. 그리고 관세 부과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어떤 뭐냐, 관세 부과는 정치적 성향이 많지 않습니까? 미 증시도 정치화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어느 쪽의 증시라든가 경기를 어느 쪽에 살릴 것이냐, 어디까지 살릴까, 어느 시점에 살릴 것이냐 하는 문제이죠. 트럼프는 아시겠습니다는 사실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연임 규정에선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1기야 중간에 바이든이 있으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이 연임하고 이 재임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각도에서 또 한 번 해서 권력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2년 후에 거쳐되는 중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유연성을 부과한다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2개월이 된 시점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것은 부과를 아예부터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트럼프라든가 그다음에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베센트라든가 그리고 NDC 위원장조차도 증시라든가 경기가 둔화되고 떨어지는 부분에서 방관하는 것은 어떠냐? 궁극적으로 정책 목적이 갈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자 트럼프의 이렇게 독재 야망이 되고 권력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 2년 후에는 중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화랑세를 갰는다. 또 경기가 계속해서 한다 하면 트럼프 공의로 치기는 어렵죠. 왜냐? 1월 20일까지 바이든 정부가 경제 성장률 3%, 주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경기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 그러면 트럼프의 공으로 볼 수는 없죠. 자, 트럼프의 성향으로 볼 때는 왜 증시가 무너지는 거에 이렇게 거기에다 신경 쓰지 않겠다 하면 자, 증시를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이건 뭐 무너뜨리지는 않겠죠. 증시를 무너뜨리고 꾸준히 살려서 중간 선거에 증시를 살리고 경기를 살리면 정말로 트럼프의 공으로 공치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워싱턴 정가의 펄리네커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유예를 두지 않겠다. 강경한 자세를 가겠다. 더티 15국에 대해서는 진짜 전방위 압력으로 가겠다 하는 입장도 그와 같은 쪽에서 해석하는 시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체리 피킹, 마이더 딥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 많이 다뤘는데요. 위원님, 끝으로 투자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작년 12월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김채연 PD랑 같이 이 방송 기자가 작년에 빅테크가 최고 고평가가 됐습니다. 차익 실현 해달라, 미국 증시에 빼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증권사들은 전부 스스로 재료를 하면서 ETF 이렇게 경쟁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에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 더 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뒤늦게 이제 모 회장께서도 이렇게 2월 달에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이기는 기회다. 그리고 체리 피킹 그리고 마이더 딥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워렌 버핏의 체리 피킹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가지고 시청자분께 전해드립니다. 이 체리 피킹은 배리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계속될 때는 주가가 낮더라도 사실 체리 피킹을 안 하지 않습니다. 이게 워렌 버핏의 체리 피킹 방식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성급한 체리피킹은 스노우볼 이펙트를 발생하지 않습니까? 원투자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물타기 했던 것, 뭐 주가가 올라갑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때 물타기 했던 것 주가가 떨어지니까, 지난주에 주가가 떨어지니까 스노우볼 이펙트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투자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떨어지면 오죠. 근데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이렇게 지속될 때 그때는 뭐냐, 내가 사실 재산을 만들 때 그때 정말 어렵게 돈 버는 거거든요. 근데 왜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계속해 되고 트럼프 말도 앞뒤가 바뀌는데 그때 성급하게 무슨 뭐냐 체리피킹 바이 더 딥 이 얘기를 하냐 이겁니다. 그렇게 내가 번 때 그 돈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여기 전문가라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주가가 떨어지면 체리피킹 이렇게 하는 거에 상당히 좀 그죠. 그래서 모두가 좀 얘기합니다.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그게 종목 투자입니다. 형목도 하나의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차익 실현할 때 자, 그때 현금 좀 갖고 있어라. 주가가 고평가일 때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금을 갖고 있어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현금을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가를 더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현금을 갖고 있어요. 작년 12월에 김채연 PD랑 같이 해서 주가가 고평가했을 때 주식을 차익 실현해서 현금을 갖고 있어야 지금 상태에서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전문가라는 사람이 지금 와서 현금을 보려면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월요법에서의 투자 원칙을 삼아서 좀 지금 시점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현금도 종목 투자다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술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